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처럼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과 달리 비겁하고 무능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심각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사실상 내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사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남북, 남과 북, 남한과 북한. 남한과 북한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해서 일으킨 한국전쟁을 사실상 내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눴다. 국제전으로 규정을 해서 이것은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한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유엔이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보낸 전쟁, 그 참전 16개국 중에 하나인 스웨덴의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집권 초에 정신적으로 탄핵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도 동의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비준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의 활동, 6.25 한국전쟁, 남한에 대한 무력 침략이라고 하는 활동을 사실상 고무한 것. 왜냐? 북한이 이것을 침략행위가 아니라 내전이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그런 주장을 사실상 동조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사실상 북한을 고무시킨 것 아니겠는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 직권남용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개별 사건에 관한 수사 지시는 법무장관만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을 해서 사실상의 특별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많은 명예훼손과 피해를 가져온 죄. 자, 이런 이미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의 맨 위에 국가보안법 위반, 6.25를 내전으로 규정한 것. 이것을 문재인에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국군 묘역에서 김원봉을 찬양한 것. 유엔 참전국의 국회 연설에서 이것을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염장지르는 발언을 하는 심리적인 구조나 국군들이 잠들어 있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국군들이 잠들어 있는 그 묘역에서 김원봉, 공산주의자, 북한 정권에서 검찰총장, 이 고위직을 지내서 6.25 한국전쟁의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이 김원봉을 찬양을 하는 이 심리적인 구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문제는 국민에게 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왜 상관없는 나라에 가서 평화를 얘기하는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가 남북 간의 평화 협상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핵무기나 이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 나라에 가서 무슨 노르웨이 대학에 가서 연수를 한 것이나 스웨덴 의회에서 연수를 한 것은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총리나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반이 일부러 한국의 국빈 방문을 자처해서 한국의 의회에 가서 무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 분쟁이 어떠니 평화 협상이 어떠니 중동 평화가 어떠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올해만 국빈 방문이 9번째다. 문재인은 취임 이후에 25개월간 19번이나 외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많은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한 번 외국 방문에 평균 25억이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동남아시아 국가 3개국, 중앙아시아 3개국, 그리고 북유럽 3개국 도합 9번의 국빈 방문이 있습니다. 이 국빈 방문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은 나라, 내가 한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나라, 이 나라를 선호 국가로 혹시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김정숙 여사의 의향을 깍듯이 받아서 이 아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개 여행사 사장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국빈 방문이 정해지는 절차, 언제, 그 대상지는 어떤 이유로 고르는 것인가 국민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됩니다. 들어가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일곱 번째,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서 경제 성적이 꼴찌입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 마이너스 0.4%, OECD 36개국 중에서 꼴찌.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 일본 후지 신문에 실린 기사, 한국 경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 퍼주기 복지 정책에 대한 이 비판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아도 이 한국이란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OECD 경제 꼴찌 성적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이 경제가 나아진다면 경제 청문회를 왜 거부합니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논리가 명백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 6조 7천억을 해달라고 하니 경제가 어디가 어떻게 어려운지 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민에게 실상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추경 예산 통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야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너무나도 명확한 논리에 의해서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왜 거부합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전부 다 청문회 불러서 따지고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왜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민노총이 대통령. 김정숙 여사 부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북유럽으로 일종의 국빈놀이 방문을 떠날 때 이 나라는 그 직전에 울산 사태로 완전히 민노총의 해방구가 돼서 민노총의 폭력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경호를 받으면서 청와대 내에 숨어 있으니까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그런 경호나 경비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많은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민노총의 폭력에 완전히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인가 민노총인가?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는 민노총을 왜 막지 못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20개, 30개는 될 것입니다. 이 9개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신은 이제 탄핵 대상이다. 문재인은 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